국육병 아나뽕. 예? 했다고요? 게다가 초등학생들 학과목은 거의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문제를 틀린다는 건 치명적인 거죠.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무즙 파동 사건. 법원에 찬칼이 소환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엿을 만드는 순서를 차례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1번, 찹쌀 1kg가량을 무게를 담갔다가 두 번째, 이걸 쪄서 밥을 만든다. 세 번째, 이 밥에 물 3리터와 엿기름 160ml 넣고 잘 섞은 다음에 60도의 온도로 5, 6시간 놓는다. 네 번째, 이것을 엉성한 삼배 주물을 짠다. 다섯 번째, 따낸 국물을 졸인다. 자, 문제 나갑니다. 위 3과 같은 일에서 엿기름 대신 넣어도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디아스타제, 2번 꿀, 3번 녹말, 4번 무즙.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딴딴. 4번 무즙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아, 진짜? 네, 1번 디아스타제였습니다. 유명 학생이 맞췄습니다. 유정 선수. 이게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 됐어요, 이제 이 문제가. 그래서 무즙 파동 사건. 바로 4번 무즙도 정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그 학부모들의 엄청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왜? 초등학교 자연 교과서에 침이나 무즙에도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무즙에도 디아스타제 성분이 들어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4번도 맞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교부가 1번 디아스타제만 정답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왜지? 자, 이러면서 이 무즙파 학부모님들은요, 진짜 무즙으로 만든 엿을 솥에 담가 와가지고 아, 진짜? 네, 무즙으로 이렇게 엿 만들었다. 먹어봐라. 네. 엿 먹어봐라. 그래서 유행어가 엿 먹어라.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즙 문제는요, 당시 국회에서까지 논의될 정도로 큰 파문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예민하죠.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1965년 3월 30일 이 서울고법은요, 무즙도 정답으로 봐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네. 해야지. 자, 그런데 이 무즙 파동이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연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아까 소송 제기했고 구제받은 학생 몇 명? 38명.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추가로 입학한 학생 수가 59명이네? 자, 이 추가 입학 과정에서 부정 입학자가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이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명문중학교로 슥 입학을 한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특권층과 부유층 자제들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자, 당시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문교부 차관, 청와대 정무비서관, 공보비서관 등 이 무즙 파동과 입시 비리 논란의 축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해고되거나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고통, 그 또 상처 속에서의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배움. 배움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국육병. 국육병. 이게 뭘까요? 육평이요? 뭐 중2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로 본다면 고3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학교 6학년들. 그래서 유행어가 국육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1967년 12월 정말 이 초등학생들의 마음을 짓밟는 또 다른 문제가 무슨 문제 또? 2탄. 아. 이 문제는 바로 창칼 파동 문제입니다. 이게 복수 정답이 돼버린 거예요. 복수 정답. 근데 점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커트 라인이 158.6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이 300여 명의 순위가 뒤바뀌게 된 겁니다. 복수 정답이 되면서. 예.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게 대법원까지. 예. 대법원의 결론.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무즈파동, 창칼파동 그 이후에는요. 교육법 중 이 개정 법률안이 드디어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이 중등 입시가 1968년 7월 15일 폐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1974년에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드디어 시행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것, 이걸 인권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일까요?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뛰놀아야 되는, 운동장에서 깔깔대면서 마음껏 뒹굴어야 되는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서야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이걸 혹시 어린이들의 인권 유린이다 라고 본다면 너무 과한 이야기일까요? 한 번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것을 인권의 차원에서 어른들이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무즈파동 사건, 변함없는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